친해지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평소 주변 사람들한테 하듯이 자연스럽게 잘해줬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호구가 돼 있더라고요. 착한 게 죄인가요? 나쁘게 대해야 합니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착하게 사는 게 왜 손해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진짜 답이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나쁘게, 싸가지 없게 구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처럼 계속 마냥 착한 것도 답이 아닙니다. 잠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으신가요? 잠깐 제 이야기를 할게요. 처음엔 정말 별거 아닌 부탁이었거든요.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다음엔 10만 원. 집에 일이 생겼다고 50만 원.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수술비가 모자라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데, 수술비가 없다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 하겠어요. 그렇게 빌려준 돈이 총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시간이 지나 이별을 했고 제 통장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탁의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감정도, 에너지도 전부 가져갑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문간에 발 들여놓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푸신도어르. 작은 부탁 하나를 들어주면 사람의 뇌는 나는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의해버립니다. 그러면 다음 부탁은 더 들어주기 쉬워지죠. 즉, 호구가 된 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조종당한 겁니다. 게다가 인간에겐 호혜성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본능. 그런데 착취하는 사람은 이 본능 자체가 약하거나 없습니다. 받는 걸 당연하게 느끼도록 뇌가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갉아먹는 사람들에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대화의 주제가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내 얘기를 꺼내면 어느새 자기 얘기로 넘어가 있어요. 공감이 아니라 자기 무대를 찾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말을 끊고 치고 들어옵니다. 누가 더 힘든지, 더 불행한지 경쟁하듯이요. 그게 힘들어? 나는 더 힘든데.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기운 빠지게 하는지 아시죠? 위로받으러 갔다가 에너지만 뺏기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나는 누가 더 불행한지 배틀을 뜨려고 간 게 아닌데 말이죠. 세 번째, 잘 될 때는 연락이 없고 힘들 때만 불쑥 나타납니다. 연락이 뜸하다가 큰일이 생기면 연락해요. 도움받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집니다. 친구인 척하지만 사실 저는 그 사람한테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던 겁니다. 네 번째, 내 감정을 자꾸 오버로 만듭니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왜 그걸 가지고 그래? 근데 신기하죠. 똑같은 일이 자기한테 일어나면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면 사소한 일.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나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게 별거 아닌 건데 내가 유난 떠는 건가?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내 감정인데 내가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이렇게 조용히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쁘게 대해야 합니까? 솔직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착하게 살았더니 이렇게 됐으니까요. 한 번쯤은 나도 차갑게 싸가지 없게 굴어볼까 싶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나쁘게 대한다고 해서 존중받는 건 아닙니다. 착취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을 이용하고 나쁜 사람은 피해서 다른 호구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나쁘게 굴면 그냥 그 관계가 끝날 뿐이에요. 문제는 착하고 나쁘고의 태도가 아니라 관계 자체였던 겁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학습된 무기력이 있습니다. 계속 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항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이런 관계밖에 못 맺어 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그 체념이 진짜 무섭습니다. 나쁘게 굴자는 생각도 사실 이 무기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답은 뭘까요? 착하되 경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건강한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도 친절할 수 있어요. 경계선은 차갑게 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아는 겁니다. 실천법 첫 번째. 즉답하지 마세요. 부탁을 받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전화라면 나 지금 좀 바빠서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할게 하고 끊으세요. 카톡이라면 바로 답장하지 말고 하루 이틀 뒤에 답해도 됩니다. 대화를 이어가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결국 또 알겠어가 나옵니다. 일단 끊고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걸 해주고 싶은 건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그 짧은 간격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실천법 두 번째, 거절은 이유 없이도 됩니다. 여러분은 거절할 때 미안한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시지 않나요? 근데 뭐가 미안하신 거예요? 거절엔 미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탁을 한 사람은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오히려 미안해해야 하는 건 부탁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나 이번 달 좀 빠듯해서 라고 하면 얼마 없어도 돼. 조금만이라고 파고 들어옵니다. 이유는 빌미가 됩니다. 그냥 이번엔 어려워로 끝내세요. 짧고 명확하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실천법 세 번째, 에너지를 체크하세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나요? 빠지나요? 만남 후에 피곤하고 공허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사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경계 없는 착함은 결국 나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나쁘게 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줘도 됩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오늘 실천법 3가지 기억하세요. 즉답하지 말고 끊어내기. 거절엔 이유 없이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만나고 나서 내 에너지를 체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지금 이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